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하는데 에킴 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산업이 성장세를 쭉 이어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아직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1인입니다. 어쨌든 반도체라는 기술이 많은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빼면 시체까지는 오바겠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빠지기만을 기다렸고 이제는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발전에 방목을 잡을까요? 용재님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주가 있으신가요? 저와 같은 생각인지 다른 의견인지, 이와 같은 미국의 법안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우리나라의 근간산업 중에 하나죠. 반도체, 자동차, 석유, 화학, 그 다음에 조선,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사업이 우리가 반도체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가 산업의 근간을 맞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 시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보게 되면 가격이 다 많이 지금 빠져 있어서 슬슬 반도체 쪽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을 놓고 보자 그런다면 참 괜찮은 가격인데 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반도체 관련된 법안 때문에 이게 지금 시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가격은 괜찮지만 반도체의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진입해도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가격적인 것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반도체 쪽 라인들의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좋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지원법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는 짓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썩 지원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시장, 결국 반도체 싸움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미국에서 자기네 쪽에서 반도체 쪽들을 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지금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 그런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 쪽들 회사를 자기네 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반도체를 제조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줄 테니 너희가 예상되는 매출액의 이상이 오버가 되게 되면 그 이익금은 우리에게 환수해 달라 라는 일단은 환수법 관련된 게 있고요. 초과 이익분의 75% 정도를 이익을 미국에게 다시 백업을 해줘라 라는 게 있고, 미국에서 자체 내에서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우리가 언제든지 좀 볼 수 있게끔 해줘라. 왜냐? 재무 구조를 봐야 초과 이익분을 저희들이 환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 과정에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에 대한 생산 라인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내용들을 우리랑 공유를 해줘라 라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첨단 산업입니다. 물론 저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첨단 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 반도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각 회사들이 진짜 사활을 걸고 첨단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언제든지 오픈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런 모습이 이제 두 번째 조항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커요. 중국에다가 하지 마라.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필수 요소인 거죠. 그래야지만 미국이 그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발의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나오기 전에 미국 땅에다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지원법까지 나와버리니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쪽이 중국 쪽에 좀 많이 생산 비중이 높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이 좀 높은데,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약 40%를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 만들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량의 4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들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지원법이 나왔을 때 중국에 이거를 철수를 바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시장을 뭐 베트남으로 옮겨야 될지 이것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요즘 고민이 되게 많을 거야. 친구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게 많을 건데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였냐면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20%를 반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수출액 중 6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된 국내 반도체 투자 자산이 약 50조 원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중국 사업을 급격히 접는 것 또한 위험도가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대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 내 공장에다가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서 베트남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타이완에 1인당 국민 GDP가 대한민국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2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GDP라는 개념은 국가 간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추월을 당했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를 좀 따져보자 그런다면, 이제 첫 번째가 환율이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다.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타이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 가까이 올랐을 때 타이완은 6%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타이완의 TSMC, 타이완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죠. 반도체 회사 TSMC의 매출액과 이런 부분이 많이 한국을 앞질렀다,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되면서 GDP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늘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답답한 나라예요. 뭐가 답답하냐? 지리적으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위로는 북한과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짱 박혀 있지, 아래로는 그나마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로 정서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관계된 나라이지. 그 다음에 옆으로는 또 중국이 짱 박혀 있어요. 위로는 다 공산국가 짱 박혀 있고 그나마 아래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로는 일본이 있긴 한데, 일본하고는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얽힌 게 많다 보니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모습이 보이는 게 있어서 또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게 하기에는 또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에게 프레스를 주지,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에게 프레스를 주지. 그래서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굉장히 힘든 국가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반도체까지 들고 일어서니, 예전에 이런 게 한 번 더 있긴 했었어요. 4년 전인가?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대한민국 증시도 한번 좀 빠졌었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뭐였었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결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자라고 해서 그때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시장 환경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그때도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어.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었었거든. 반도체 시장 타격을 입었었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어. 그런데 결국은 그걸 극복해내고 올라갔단 말이야. 옛날에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게 되면, 인터스텔라라는 유명한 영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있어.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의 문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이 자체가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각자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왜? 반도체 산업을 이대로 죽여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한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있다고 하니, 거기에서 이런 반도체 지원법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푸시를 넣어가지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옛날에 그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런 경우가 맞지 않을까 싶어.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쉽지만 않았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야. 근데 어찌됐건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반도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되고 반도체 산업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절대 반도체 산업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내에 대한 것들을 유예를 해주고 법안을 마련해주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한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지금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지금 여건만 보면 사면 안 되지 당연히. 지금 반도체 이 지원법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여기서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좋을 때 사야지.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고.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건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이 되고 시장의 수요는 또 반드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1년만 이걸 사고 뭐 말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계획을 잡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돈 있을 때마다 여윳돈으로 매수를 해놓는다 그런다면 삼성전자도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삼성전자 4만원에서 6만원대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20% 30% 40% 수익률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단기간에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국내 증시 상황도 그렇고 세계 증시 상황도 그렇고. 일단은 반도체도 어차피 산업이 전망이 밝고 어쩌고 떠나서 증시에 속해 있는 한 일부분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시가 올라가야지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금리 압박에서 계속 정체를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다시 슬슬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나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미국의 법안이 당장 우리에게 힘들지언정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될 거다. 그리고 반도체 쪽들은 지금 가격은 너무나 괜찮지만 이 가격이 너무 괜찮다 해서 산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횡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급을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 시장이 좋아져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야. 내가 지금부터 꾸준히 이 가격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사서 한 1년 2년 장기적으로 묵혀나갈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니까 일단은 관심 밖에 냅두고 지금 요즘 핫한 종목들로 매매를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매매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큰 틀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큰 틀은 나와 있었고 이 큰 틀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각 나라의 사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이왕이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합의가 잘 돼가지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다 그런다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열어두고 이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중요하긴 하죠. 반도체가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고,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뭐 확정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이한 내용이 있거나 또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